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외국어 교육 정보 가장 정확하고 가장 꼼꼼하고 가장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유튜브 박현영 TV의 진행자 슈퍼만 박현영입니다. 자, 오늘은 국제학교에 대한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특히 국제학교 가이드 도서 압도적 1위입니다. 바로 세상의 모든 국제학교의 저자이신 이원중 대표님을 모시고 입학, 졸업, 진행 과정 이 모든 정보를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함께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제가 영어 교육 전문가 앞에서 이렇게 전문가라고 와서 하니까 참 민망한데요. 제가 아는 정보는 오늘 열심히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대한민국 엄마들의 그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는 바로 국제학교예요. 너도 나도 국제학교. 국제학교 어떻게 보내? 우리 아이도 국제학교 가면 좋을 텐데 국제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아시는 분들이 또 생각보다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원중이라고 하고요. 저는 2006년, 7년 정도부터 현재까지 국제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미국이랑 중국이랑 뭐 필리핀 이런 나라들에서 학교를 오픈하고 운영하는 일을 갖다가 한 12년 정도 했고요. 한국에 귀국을 해서 학력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학력 인증을 하는 학력 인증위원 활동도 하고, 계속 국제학교 업계에서 근무를 하다가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이런 정보들을 갖다가 좀 정리를 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좀 공유를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책을 썼는데, 잘 팔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라도 좀 공유를 드리면 어떨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예, 네. 바로 요 도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국제학교. 국제학교에 대한 정보를 제가 알고 싶어서 수많은 책을 찾아봤지만 이 책이 유일무이, the only one. 너무나 완벽하게 꼼꼼하게 다 담고 있어서 이 책 하나면 여러분들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어떤 돼지 엄마보다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나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을 많이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정리해서 이제부터 하나하나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국제학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저 학창시절 때는 좀 잘 사는 아이들, 아니면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사람들, 아니면 뭐 외국인, 뭐 이런 사람들만 국제학교를 다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감히 꿈도 꾸지 않았고, 그런가 보다, 뭐 넘사벽의 학교를 알았는데, 요즘 참 많은 분들이 국제학교 우리 애 보내고 싶어요. 어떻게 보낼까요? 우리 애 다니고 있어요. 심지어 어린 유아들서부터 고등학교 뭐 3학년 학생까지 국제학교를 너도 나도 간다, 뭐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을까요? 어떤 문턱이 낮아진 걸까요? 아니면 갑자기 수요가 많아진 걸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글로벌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해외 여행이라든가 뭐 해외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도 한국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서 이런 수요와 공급이 자연스럽게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했었던 2007년도 그 정도 때만 해도 이런 유학이라는 거, 국제화 교육을 갖다가 받을 기회가 미국 유학이 거의 대부분이었었고요. 미국 유학을 가는 거는 좀 집안에 여유가 있다든가 아니면 그쪽에 뭐 친척이 있다든가 이런 기회가 있어야지만 미국 유학이 가능했고, 그러면 미국 유학을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또 부모님이랑도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도 있었고, 또 미국 유학을 가게 되면은 미국 대학으로 또 진학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으셨고, 비용적 부담이 어마어마하죠.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까지 가려면 돈도 엄청 많이 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이 유학을 갔다가 돌아오신 분도 계시고 뭐 많이 해외를 갔다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대학교도 되게 다양화가 된 것 같아요. 예전 맞아요. 같으면은 미국 대학만 가는 길이 있었다면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뭐 캐나다라든가 한국 대학들도 뭐 국제화 전형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교육이 거의 뭐 스탠다드처럼 미국 교육에서 이제 요구하는 뭐 GPA라고 하는 학교 성적이라든가 뭐 토플이라든가 SAT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면 아이들이 전 세계에 있는 어느 대학교든
지원을 할 수 있는 다 어플라이를 하는군요. 그죠. 그런 기회들이 더 많아졌고요. 그리고 지금 학부모 세대들 같은 경우도 해외 유학을 다녀오시거나 뭐 어학연수 다녀오신 분들이 이제 학부모가 되셨잖아요. 꽤 그래서 많죠. 해외 생활을 갖다가 해본다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지를 부모님들도 아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이제 됐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그때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선진국이 됐죠. 그래서 그리고 아이들 숫자도 예전에는 뭐 두세 명을 낳았다면 이제는 하나 있으니까 네. 우리 아이에게 올인. 많은 거를 투자하자.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서 공급도 같이 생긴 것 같아요.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국인 국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외국인 학교밖에 없었습니다. 없었죠. 이제 소위 어머님들 알고 계시는 뭐 YIS 용산국제학교나 SIS 외국인 학교라든가 So foreign school. 그죠. 그런 foreign school이라고 그래서 부모님이 외국인이어야지만 갈 수 있는 학교나 아니면은 아이들이 해외에서 뭐 3년 이상 체류해야지만 다닐 수 있는 외국인 학교밖에 없었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인가 10년 이때부터 뭐 제주국제학교라든가 체두익이라든가 이런 한국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국제학교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거랑 더불어서 이제 미인가 국제학교라는 이런 국제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만나면서 국제학교라는 곳들을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연스러운 현상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일반 학교와 국제학교의 수업 방식이 다른 건가요?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우선은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저는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네. 하는 게 네. 국제학교는 그게 미국식 국제학교든 영국식 국제학교든 그 학교에서 미국인 선생님들이 미국식으로 수업을 가르칩니다. 영국인 학교는 영국인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영국 커리큘럼에서 가르치겠죠. 예. 그래서 수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코어 코스, 중점 과목이라고 하는 네. 영어, 랭귀지 아트나 매스나 사이언스, 소셜 스터디, 요즘에는 스템이라고 해서 ET 수업,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라든가 그리고 뭐 일렉티브 코스라고 해서 아트나 뮤직이나 P나 뭐 이런 수업들을 갖다가 진행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국영수가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데요. 다른 점은 배우는 방식도 다르고요. 배우는 내용들도 조금씩 다르죠. 예를 들면은 소셜 스터디라고 하는 사회 수업 시간에는 국제학교에서는 우리나라 역사는 전혀 배우지 않고 뭐 미국의 독립전쟁이라든가 뭐 보스턴 티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세계사라든가 이런 네. 부분을 갖다가 주로 배우게 되고요. 네. 수학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뭐 계산을 갖다가 뭐 3 곱하기 7은 21 이렇게 하는 수업들을 갖다 한다면 미국은 아무래도 이렇게 개념을 갖다 정리하고 증명하는 이런 문제들이 조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푸는 방식이 조금 다르고 어허. 뭐 그런 것들이 애들 배우는 거에선 차이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수업을 하는 방식은 우선 수업 사이즈도 좀 다르죠. 우리나라의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한 반의 사이즈가 뭐 20명에서 요즘에 25명? 20에서 30명 사이죠, 맥시멈. 제가 학교 다닐 때 50명이었는데 저때 80명. 많이 좋아졌죠. 예. 근데 아무래도 국제학교는 좀 사이즈가 작죠. 한 10명에서 많으면 한 15명 정도. 그래서 선생님과 학생의 비율이 조금 차이가 나고요. 집중이 되겠네요, 수업. 네, 가장 큰 차이는 아이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갖다가 많이 주는 게 이 국제학교 교육의 가장 우수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화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을 때 그게 이제 석사 수업이었거든요. 미국의 석사 수업. 그래서 저는 그때 수업을 할 때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엄청 집중을 했습니다. 영어 교수님이 하는 걸 갖다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집중을 해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수업이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옆에 있는 미국 친구가 갑자기 번쩍 손을 드는 거예요. 질문할 게 있다고. 그리고 질문을 하는데 너무 기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 속으로 얘는 교수님한테 혼나겠다. 얘 수업 시간에 뭘 들었냐. 얘는 어떻게 저걸 여기까지 모르고 수업을 들었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당당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근데 교수님이 더 놀라운 거는 That's great question 이러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야. 이러면서 그거를 다시 설명을 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욕 먹잖아요. 저는 그래서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이걸 이렇게 뻔뻔하게 물어볼 수 있는 녀석과 그걸 친절하게 대답해주는 교수님. 그리고 제가 수업 끝나고서는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수업 공부 안 했어? 너 그걸 어떻게 물어볼 수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한테 한 얘기가 야 우리가 이거 석사 이거 MBA 하는데 연간 얼마 내는지 너도 알지? 내가 그것도 못 물어봐? 학비를 그렇게 많이 내는데 물어볼 수 있지.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 말이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생각을 한 게 이런 미국식 교육의 가장 강점, 좋은 점은 물어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 아이들이 그래서 양방향 교육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교육도 이제 많이 좋아져서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전통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떤 아이가 조금 엉뚱해요.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매일매일 질문을 갖다가 하면 안타깝게도 반에서 왕따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쟤 좀 이상해. 쟤 왜 이렇게
나대. 어. 선생님 쟤 왜 이렇게 귀찮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안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근데 미국 교육에서는 그런 것들을 장려합니다. 더 많이 물어보라고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 교실을 지나가면은 반이 막 손을 들고 질문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한국 교육과의 차이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벼락치기라는 게 미국 학교에는 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실성이 제일 중요해서 수업이 이제 성적이 나올 때도 한 학기가 18주로 구성이 돼 있으면은 한 주마다 월요일 날은 뭐 프로젝트 수업, 화요일 날은 프레젠테이션, 디스커션하고 퀴즈하고 홈워크 있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종합이 돼서 한 주에 성적이 나오고 그게 18주 동안 쌓여가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무슨 어떤 뭐 중간고사를 잘 봤다고 점수가 확 올라가지도 않고요. 기말고사 망했다고 점수가 확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성실한 학생들이 유리하고 숙제 같은 경우도 내가 선생님 모르고 숙제 하나도 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안 내는 거랑 해왔는데 몽땅 다 틀린 거랑은 점수가 다르죠. 몽땅 다 틀려도 해온 거에 또 점수를 하려는 주는군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동기부여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엄마들이 이제 떠다 먹여주는 교육이 아니죠. 미국 학교에 비싼 돈을 내고 아이를 보내는 이유는 아이가 독립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모르면은 물어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가장 큰 능력을 좋은 효과를 저는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육의 뭐 차이라면 차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굉장히 큰 차이점이네요. 진짜 쌍방향 교육, 진짜 말하고 질문하고 묻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 가장 많았던 질문이 엄마들이 아직도 그 용어, 명칭에 대해서 헤매고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네. 국제중, 국제고,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 뭐 international school, foreign school 이게 정확하게 뭐냐? 이 차이점을 좀 알려달라. 그러면 국제중, 국제고도 외국인 학교냐? 등등등 질문이 많으세요.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우리나라 현행 법상으로 나눠지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학제에 따라서 나눠지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법상으로 따졌을 때는 우리나라에 이제 소위 국제학교라고 분류할 수 있는 종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학교라는 게 존재하고요. 외국인 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인가받은 학교인데요. 한국 교육 과정을 하는 곳으로 인가받은 게 아니고 외국 교육 과정을 하는 걸로 인가를 받기 때문에 거기는 모든 수업이 다 영어로 진행이 되고 원칙적으로는 외국인만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용산 외국인 학교라든가 서울 외국인 학교라든가 뭐 덜위치라든가 뭐 청라 달튼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외국인 학교고 여기 들어가려면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점은 있겠지만 부모님이 양쪽 다 외국인이고 아이가 해외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왔다거나 뭐 이런 조건들이 필요한 게 외국인 학교라서 네. 외국인 학교는 건 들어가고 싶다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가받은 국제학교들이 있고요. 이런 국제학교들은 이제 정부에서 국제화 이제 교육 지구라고 지정을 해놓은 곳이 있어요. 제주도라든가, 제주도, 송도라든가, 송도. 그리고 대구에 DIS라는 곳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6개밖에 없습니다. 송도에 이제 체드윅이랑 대구 DIS, 그리고 NACS, 그리고 세인트 잔스베리, 그리고 브랭섬홀, 그리고 네. KIS 이렇게 네. 6개 있고 송도에 이제 하나가 또 승인을 받아서 또 생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렇게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한국 애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국제학교라고 우리나라에서 인가를 받은 학교들이고요. 그거는 뭐 부모님이 외국인이거나 없습니다. 3년 이상 살다 온다 이런 거가 필요 없는 거네요. 네, 그냥 돈이 있어야 되고요. 아이가 기본적으로 입학을 할 수 있는 영어 능력이 돼야 되죠. 그리고 거기는 아무래도 나라에서 약간 독점처럼 해놓은 데기 때문에 네. 웨이팅이 있죠. 예. 굉장히 대기가 길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겠네요. 쉽지 않죠. 준비가 아. 되어 있어야지 아이들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게 특수 구역으로 지정한 데서 여러분 6군데밖에 없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네, 그리고 특수 구역을 지금 정부에서 조금씩 늘리는 중이에요. 이번에 얼마 전에도 16개 지역인가 새로 추가를 했는데 네. 좀 교육이 좀 낙후된 지역부터 이렇게 허가를 갖다가 해주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국제화 교육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글로벌화가 되는 이 시대적인 흐름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국제화 교육이라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나라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제도권으로 흡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거는 뭐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국제학교는 첫 번째는 외국인 학교, 두 번째는 나라에서 인가를 받은 인가 국제학교가 있고 네. 마지막으로 미인가 국제학교라는 곳들이 있습니다. 네. 미인가 국제학교는 국내법상으로는 어학원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미인가 대한학교라는 사업자 등록증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네. 뭐 비영리 재단으로 한다든가 뭐 교회에서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인가를 받지 않은 국제학교죠. 그래서 거기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학원이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법적인 걸로 봤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 뭐 소위 말씀하시는 국제중, 청심국제중학교, 네. 뭐 용인외고, 네. 뭐 대원외고. 그런 데는 이제 말 그대로 한국 교육 학제가 기본이 되죠. 예를 들어 네. 국어도 배우고요. 수학도 배우고 이런 걸 배우면서 외국어가 좀 더 강화가 돼서 네. 외국어 수업이 좀 더 많다거나 뭐 제2외국어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특목고라고 하죠. 네. 왜 국제고라든가 국제중은 기본적으로 한국 커리큘럼이 주가 되고 거기에 영어식으로 수업을 하는 그렇죠. 커리큘럼이 가미된 곳.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국제학교 세 가지 종류에 네. 이런 커리큘럼과 교사들은 거의 동일해요. 네. 커리큘럼은 다 미국 커리큘럼, 영국 커리큘럼 이런 식으로 미국 교과서 쓰고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고 네. 선생님도 외국인 선생님들이 영어로 하루 종일 모든 수업을 하는 거는 다 동일한데 네. 이제 나라 법상으로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아. 네, 그리고 학제상으로 아까 뭐 잠깐 말씀드리면은 크게 국제학교는 어머님들이랑 좀 이해를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미국식 국제학교, 네. 영국식 국제학교 이렇게 크게 나뉩니다. 그렇게 네. 뭐 양분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제일 많은 것들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미국식 학교는 이제 소위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수업을 갖다가 먼저 수강할 수 있는 AP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어드밴스 네. 플레이스먼트라고 그래서 AP 스쿨이라고 많이 부르시고요. 그리고 IB 스쿨이라고 많이 하죠. 사실 영국식 학교는 A레벨이라든가 IGCSE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IB라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라고 하는 이제 스위스에 본부를 둔 외교관 자녀를 위해서 만든 커리큘럼이 좀 많이 알려져 있어서 AP 스쿨, IB 스쿨 이렇게 두 개 나눠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AP 스쿨이 숫자가 훨씬 더 많고요. IB 스쿨은 IBO라고 하는 그 본부에서 모든 걸 다 컨트롤하고 학교가 오픈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네. 미인과 국제학교 중에서는 IB 스쿨은 있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예를 들면은 학교 평수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나라에서 인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기본 조건으로 들어가면 미인학교는 할 수가 없겠죠. 기준이 좀 엄격하군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많이 듣고 알고 계신 학교들이 이제 미국식이면 AP 스쿨이라는 것이 많고요. IB 스쿨은 아무래도 외국인 학교라든가 인가 국제 학교에서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예를 들어서 그냥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만약에 다음 달에 한국에다가 학교를 열고 싶어요. 네. 미국 학교 AP 스쿨은 제 맘대로 그냥 열면 됩니다. 네. IB 스쿨은 제 맘대로 열 수가 없어요. 그쪽에서 왜냐면 IB 스쿨은 IB에서 제공하는 교과서라든가 커리큘럼이라든가 그 IB를 가르칠 수 있는 퀄리피카이가 된 선생님들을 사용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등록을 하고 허가를 받고 비용도 내고 해야 되는데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역사가 있고 막 이래야지 가능한 거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머님들이 좀 알아보시면은 미인가 국제학교라고 하는 것들은 IB 스쿨이 없는 거고요. 네. 못 하니까. 네. 그죠? 그리고 요즘 정부에서 일반 초등학교를 IB 교육을 도입한다 이런 것들은 정부 기관이잖아요, 학교들은.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죠? 정부기관. 그죠. IB와 이렇게 딜을 하는 곳이 되게 큰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고요. 그러네. 그렇죠. 네. 워낙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깐깐한데요. 네, 간간하죠.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아, 이 질문도 많이 왔어요. 미국계 국제학교, 영국계 국제학교 막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주 가장 큰 차이가 뭔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계 국제학교는 이제 소위 AP 스쿨이라고 많이 하고요. 영국계 국제학교는 IB 스쿨이라고 많이 하는데 우선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어머님들이 고려하시는 학교들 중에서 외국인 학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시거나 아이가 3년 이상 거주를 갖다 하고 온 게 아니라면 들어갈 수 자체가 없으니까 외국인 학교는 약간 차지를 하고요. 인가국제학교 중에서 뭐 NLCS라든가 체드윅이나 이런 데는 IB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IB 프로그램이나 영국계 국제학교를 가고 싶으면은 대표적인 데가 아까 말씀드린 노스 런던 컬리지 NLCS라고 하는 학교가 제주도에 있는데 네. 그러니까 선택지 자체가 어머님이 영국계 국제학교를 보내야지라고 한들 한국에서는 선택지가 엄청 좁고요. 대기도 있을 거고 좁고 아니면은 이런 동남아 쪽에 뭐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런 태국이나 이런 데 영국계 국제학교가 조금 있어요. 네. 근데 차이는 어떻게 다르냐면은 미국 대학교에서 원하는 인재를 학교에서 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 대학에서는 훌륭한 리더를 갖다가 원합니다. 훌륭한 리더. 그죠. 아이가 리더십이 있고 다재다능한 학생.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활동을 통해서 다재다능하고 뭐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본다면 영국 대학교에서는 훌륭한 학자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업 쪽에 좀 더 치중이 되어 있죠. 그래서 좀 더 많은 부분이 다르겠지만 단순화시켜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영국계 국제학교는 학업적인 부분에 좀 더 치중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말씀하는 건데 우리 애는 공부는 진짜 잘해. 딴 건 별로 없어. 그러면 영국계 국제학교가 더 맞을 수 있고요. 아, 우리 애는 다재다능해. 여러 가지 뭐 친구들 뭐 이렇게 서클도 만들고 클럽 활동도 열심히 한다. 그럼 미국계 국제학교가 맞고. 요런 차이점이 조금 있는데요. 네. 학교 또 분위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예. 크게 나누자면 그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되게 친했던 성당에서 잘 알고 지냈던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아이는 SAT 만점을 맞았대요. 네. 그런데 미국의 모든 아이빌리그에서 떨어졌대.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얘는 운동 하나도 못하고 악기 하나도 못 다루고 바깥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싫어하고 그냥 집에서 공부 책 읽기만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런지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서 떨어진 것 같아요. 네, 미국은 아무래도 다양성을 굉장히 존중하는 나라고 멜팅 팟이라고 하잖아요. 멜팅 여러 팟. 인종들이 다 같이 있는 곳이고 각 주마다 교육 정책도 다르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들의 그런 뭐 장점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도 되게 많고요. 예, 그래서 그게- 좀 다르죠. 예. 예. 국제 중 국제고는 우리가 이제 아는 아까 말하는 특목고 같은 건데 거기서도 사실 커리큘럼은 한국식으로 하지만 영어로 수업도 많이 하고 미국 교과서 가지고 수업도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굳이 이제 국제학교가 인기인 이유, 국제학교를 가려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그냥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모든 수업이 다 영어로 진행이 되고요. 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도 다 미국 선생님이나 원어민 선생님들이 모든 과목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중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모든 과목을 다 미국식으로 영어로 가르치진 않으니까 그렇죠. 정도의 차이나 아니면 절대적인 노출 시간의 차이라든가 그리고 학교를 뭐 운영하는 주체라든가 학교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떤 게 좋다고 하는 것보다 아이한테 더 맞는 거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쪽이 더 좋은지. 네. 그 입학 기준이 물론 학교마다 다 다르겠죠. 네. 그런데 아까 특히 뭐 진짜 외국인 학교 그 foreign school은 이제 그들만의 그 뭐 부모님이 외국인거나 자녀가 3년 이상 살다 오고 또 입학 시험 기준이 있고 할 텐데 그것 말고 그냥 이제 국제학교, 미인가 국제학교나 아니면 우리나라 아까 그 특수구역의 국제학교에서는 입학 기준에 있어서 그 시험, 입학 기준에 그 시험이 레벨이 높냐 낮느냐의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네. 국제학교를 들어가는 기준이나 국제학교의 입학시험의 기준은 굉장히 제가 최대한 단순화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아이가 학교에 가서 수업을 잘 듣고 배우고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게 제일 큰 퀘스천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어머님들한테 갑자기 너 저기는 스페인 학교 다녀라 라고 해서 보낸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나 한국말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스페인어로 갑자기 수업을 하고 그렇게 네. 한다면 힘들겠죠. 네. 물론 아이들은 영어에 그래도 우리나라 아이들은 많이 노출이 돼 있으니까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네. 엄마의 욕심으로 그냥 아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무조건 국제학교에 집어넣는다고 아이가 갑자기 적응을 잘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학교도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 곳이고 아이를 갖다 생각을 하는 곳이라면 영어를 잘하는 애만 우리가 받아야지 이런 게 아니고 아이가 준비가 된 아이를 갖다 받아서 제대로 된 교육을 갖다가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저는 입학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아이가 5학년인데 국제학교에 5학년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거 들어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제가 맨 처음에 먼저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어떤 아이가 만약에 영어 유치원이라는 곳에서 3년을 다니고 국제학교를 4년을 다녀서 지금 5학년이라고 하면 그 아이는 유치원 3년, 초등학교 4년 총 7년 동안에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에 6시간씩 매일매일 영어에 노출이 되어 있는 아이잖아요. 네. 그 절대 시간을 갖다가 그냥 공립학교 다니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영어 공부한 애가 갑자기 확 따라가는 거는 힘들겠죠. 그쵸. 그러니까 국제학교에 우리 아이가 영어가 안 돼서 못 들어가 이거를 부끄러워하시거나 뭐 안 좋은 건 아니 그냥 아이의 학업 성적이랑은 상관이 없고요. 그냥 노출 시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걸 갖다가 막 서두르실 필요도 없고 그냥 저는 차근차근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학교를 간다. 우리 애가 뭐 1년 있다 국제학교를 가고 싶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에 아이에게 일반 평소 때 공부하던 것보다 좀 더 영어 공부를 시키면 되겠죠? 뭐 대화를 한다거나 책을 읽는다든가 그러면서 중간중간 국제학교 같은 데 가서 입학시험을 보고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아, 우리 애가 지금 입학이 되네? 아니면 좀 더 모자르네? 근데 입학시험이라는 거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크게는 학교의 자체 시험을 보는 것도 있고요. 지필고사로 해서 애들이 네. 시험을 보거나 스피킹 인터뷰 같은 거 많이 보죠. 그리고 좀 더 웨이팅이 많거나 이렇게 좀 더 자리 잡은 학교들은
좀 더 까다로울 수 있잖아요. 그죠? 시험이 조금 더 어렵고. 아, 그죠. 아이들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을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뭐 부모님 면접을 봐서 우리의 교육 철학과 이 부모님의 철학이 잘 맞는지를 갖다가 체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거고. 그런 학교들은 이제 부모님 면접까지 보는군요. 그런 데도 있죠. 예. 예. 그리고 뭐 반대로 뭐 학교가 처음 오픈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학생이 한 명도 없네. 그래서 학생이 너무너무 아쉬운 학교다. 그러면은 아무나 다 받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학생들을 받았을 때 이쪽에서 그 부족한 영어를 다 채워줄 수 있는 준비가 된 학교인지 안 된 학교인지 이런 거는 어머님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자필고사를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네. 많은 학교들에서는 이런 아이를 객관적으로 능력을 볼 수 있는 시험들로 입학시험을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할 때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아이들이 쭉 공부를 하는 게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하는 게 결승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가 현재 어디를 달리고 있냐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지금 네. 중간쯤 달리고 있는지 아래 달리고 있는지를 갖다가 먼저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그러려면은 객관성이 있는 테스트 같은 걸로 아이를 중간중간 체크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레벨에서는 뭐 토플이라든가 SAT라든가 SSAT, PSAT 이런 공인 시험들이 있고 유치부 레벨에서는 어머님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뭐 AR이라든가 르네상스, 뭐 SR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은 초등 레벨에서는 미국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게 맵 테스트, Measurement of Academic Progress, NWA라는 비영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테스트도 있고, 뭐 위다 테스트라고 하는 리딩 테스트도 있고, 그래서 이런 객관성이 있는 시험을 갖다가 아이들이 치르면 대략적으로 아이가 어떤 레벨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시험이 예를 들면 맵 테스트라는 시험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거는 어답티브 테스트라고 해서 아이가 문제를 맞추면 점점 어려운 게 나오고 더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고. 그렇죠. 틀리면은 점점 쉬운 게 나와요. 더 쉬운 문제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 시험을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아들이 있습니다. 네. 제 아들이 지금 이제 4학년 됐는데 걔가 네. 1학년 때 제가 맵 테스트라는 걸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수학을 시험을 딱 보고 나와가지고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빠 엄청 쉬웠어요. 1 더하기 1은 2 나왔어요.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왜냐면 그게 다 틀리면 마지막에 점점 쉬운 걸로 가는 거야. 1 더하기 1이 나와요? 그렇죠. 그럼 어떤 애는 1학년 여자애가 시험을 보러 왔는데 시험 끝나고 나왔는데 울상해요. 엄마 나누기 나왔어요. 이래요. 엄청 잘 본 거예요. 그 아이가 잘 봤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게 나온 그래서 거죠. 덧셈 뺄셈 다 맞추고 곱셈 맞춰서 나누기까지 나온 거예요. 걔는. 그러니까 이 맵 테스트 보고 아이가 즐거워서 나오면은 마냥 기뻐하시기라는 좀 그런데요. 예를 들면은 그런 식으로 맵 테스트로 영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요. 과학도 있고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을 일반적으로는 연간 3번 보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학기 네. 시작할 때 한번 예. 보고 1학기 끝나고 보고 2학기 끝나고 보고 하면 아이들이 이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쳐서 객관적으로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를 과목별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시험을 보는 모든 미국 아이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평균이다. 그래서 학교들에서 어떤 식으로 시험을 보냐면은 맵 테스트를 아이가 와서 보고 그리고 컴퓨터로 봐요. 네. 그리고 이 시험 결과가 나오면 영어가 이 아이가 미국의 현재 2학년 수준이다. 네. 근데 아이가 지원하는 학년이 2학년이다. 그럼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뭐 1학년 수준이다 그러면 영어를 좀 더 준비해서 오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그래서 맵 테스트를 근데 좀 아쉬운 게 엄마들이 아무 때나 가서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 맵 테스트는 국제 학교한테만 제공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가까운 국제학교 가서 입학 테스트를 볼 때 그쪽에 자체 시험을 보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객관성이 있는 시험을 한번 보시면 우리 아이의 객관적인 위치를 알 수 있으니까 네. 좋겠죠. 그러니까 평소 저도 굉장히 저희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영어로 된 뭐 레벨드 리더스라든지 과학 레벨드 리더스, 과학 교과서, 수학 교과서 이런 것들도 아주 쉬운 것부터 조금씩 집에서 좀 많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국제학교 입학 시험 치를 때 아까 맵 테스트 같은 거 치를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국제학교 가야지라고 해서는 안 되겠네요. 제일 제가 봤을 때 돈 낭비하는 게 맵 테스트를 준비한다고 학원을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아니죠. 국제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겠다고 또 학원을 가요. 그럼 제가 그때 농담처럼 한 얘기가 그럼 그 학원 들어가기 위해서 또 학원을 갈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맵 테스트라는 시험 자체는 그냥 아이의 있는 그대로의 실력을 갖다가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따로 준비를 안 하는 게 좋고 예를 들어서 맵 테스트의 기출문제를 갖다가 봐서 아이가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이가 그걸 준비를 해가지고 자기보다 좋은 성적을 받아서 들어가면 그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 실제 성적이 아니라 그보다 높게 해서 들어가면 아이가 그만큼 더 힘들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네, 참고로 맵 테스트는 NWEA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네. 프랙티스 테스트를 갖다가 제공을 합니다. 아, 공짜로 볼 수 테스트. 있어요. 예, 예, 예.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샘플 테스트가 영어랑 수학으로 다 나와 있기 오, 때문에 네. 거기 가서 그냥 보면 되는데 그거를 막 돈 내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공짜예요. 그거는. 예. 네. 이런 꿀팁도 알려주시고. 네.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시간 아닙니까? 역시,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이런 걸 알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얼렁뚱땅, 대충 영어 시험 보나 보다 이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맵 테스트. 요것도 하나의 중요한 꿀팁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이제, 미인가 학교들은 여기저기 우후죽순 굉장히 많이 생겨나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오픈했기 때문에 신입생을 이제 받으려면 아무래도 문턱이 조금 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은 가장 큰 차이점이, 나라의 인가를 받은 학교 같은 경우는, 나라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재무 같은 경우에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네.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런 외국인 학교나 아니면은 이런 인가받은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E7 비자라고 그래서 외국인 교사 비자가 있어요. 네. 모든 영어로 모든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자격 기준 자체가 충족이 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교사진에 대한 신뢰를 좀 더 할 수 있지만 미인가 국제학교는 그런 거가 없죠. 네. 교육부에서도 관여를 하기가 좀 그렇고 하기 때문에 천차만별이죠. 퀄리티가. 그래서 학교를 선택을 하실 때 여러 가지를 갖다가 고려를 하셔서 네.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발품 팔아서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거를 이제 고려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1시간은 넣어야 될 거예요. 네, 여러 가지 고려하실 게 있어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국제학교 이 책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정보 다 들어있으니까 꼼꼼히 읽으시고 궁금했던 것을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처 몰랐던 거. 나름 저도 굉장히 한정보하는 사람인데 깜짝깜짝 놀라요. 이거. 역시 이쪽으로만 20년 넘게 한우물을 파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정보, 그리고 또 학력인증위원을 또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정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건 다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요 얘기도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한국교육개발원 KDI가 제공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그 국제학교의 학비들을 보면 평균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주국제학교나 체드윅 이런 곳들 보면 학비들이 한 3, 4천만 원? 거기다 네. 추가로 뭐 기숙사 생활도 하고 그러면은 뭐 7, 8천만 원까지 올라가기도 하는데 네. 미인가 국제학교들은 일반적으로 한 2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중반대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연간 비용이고요. 네. 그 안에 뭐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뭐 식비도 들어갈 수 있고 셔틀버스 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시험 제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주마다 시험이 있고 그걸 다 합쳐져서 하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한국 공립학교 초등학교들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많이 없어졌죠. 맞아요. 없어졌는데 아무래도 국제학교는 그런 식으로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미국 학교 기준으로 한 학기가 18주로 구성이 되고요. 네. 18주니까 하루에 5일씩 수업을 하면은 5 곱하기 18이니까 90일 수업을 하는 게 한 학기의 수업이고 연간으로 가면은 36주 180일. 이게 스쿨 데이즈라고 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입니다. 180일. 그래서 180 days라는 그 미국 코스북 TCM에서 나온 거. 그죠, 맞아요. 그게 네. 180일이 거기서 나온 거기서 거군요. 나온 거고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미국 대학에 진학을 할 때도 9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모든 성적에서 이제 크레딧이라는 걸 받아요. 그러면 1년 애니얼 크레딧을 받으려면 한 수업에서 예를 들어서 1년짜리 수업 같은 경우 뭐 한 학기 수업도 있지만 1년짜리 수업은 180시간을 이수해야지만 한 학기 1년 학점을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미인가 국제학교를 나왔을 때 국내나 해외에서 인정은 되나요? 예, 그 학력 인증이라는 부분은 이 책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예, 제가
책을 홍보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예.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으니까. 이건 정보의 차원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방송 2회를 통해서 이 모든 정보를 다 전달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들. 이러려면 방송 한 100회는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안에 다 100회분의 정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들으시면 되는데, 그냥 간단히 우선 결론만 알려주신다면? 네, 그냥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나라가 이제 미국에 비하면 작잖아요. 네. 정부에서 모든 걸 다 컨트롤을 합니다. 교육부나 이런 데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학교냐 아니냐, 교육청에서 학교라고 인정하면 학교인 거고 아니면 네. 아닌 건데.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허가지죠. 학교를 내가 마음대로 열어가지고 할 수는 없죠. 네. 대안학교, 미인가학교 이런 게 있고. 네. 미국에는 주마다 미국의 예를 들어서 미국의 페더럴 가버먼트, 페더럴 정부에서 모든 교육법을 정해서 그걸 갖다가 모든 주한테 똑같이 적용하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주마다 다 다른 교육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 하나의 나라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교육 시스템이 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에서 이 학교를 오픈을 하는 게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예요. 그냥 내가 신고해서 학교를 하겠다 그러면 학교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학교의 퀄리티에 대해서 네. 이 학력 인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기원을 찾아가면 어느 날 제가 루크니까 루크 스쿨이라고 학교를 만들었다고 칠게요. 그리고 네. 학교를 내가 운영을 하는데 네. 이 학교에 어떤 옆에 있는 카운티에 있는 공립학교에서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 네 분이 어느 날 찾아오셨어. 그래서 그분들이 야, 너가 루크 스쿨이라는 데가 제대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감사를 해줄게.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죠.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왜냐면 내가 너 이거 학교를 감사한 다음에 네가 제대로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오렌지 카운티 교장단 4명이라고 해가지고 도장 하나 찍어줄게. 왜냐면 미국은 신용사회잖아요. 네. 미국은 빈 종이에다가 내 사인하고 돈 적으면 그게 돈이 되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체크 당자스프예요. 그죠? 신용사회니까. 네. 그 사람의 교장 선생님 4명의 신용이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이 학교의 퀄리티를 갖다 보장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허. 그래서 그런 학력 인증 기관들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뭐 오렌지 카운티나 이런 카운티에 있는 교장단이 모여서 은퇴하신 네. 분들이 네. 교육 전문가가 우리가 학교를 인증하겠다. 네. 만든 게 이런 카운티끼리 모여서 이 주에서 만들어지고 합쳐질수록 더 규모가 커지니까 그래서 미국 전역에 크게 6개 정도의 리저널 에이전시라는 곳이 생겼어요. 그 네. 중에 하나가 뭐 와스크라는 곳도 와스크,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와스크 NCA라고 하는 곳도 있고 뭐 니아스크라는 곳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알려진 게 서부학력인증위원회 와스크라고 있는 거고 네. 그 중에 4개가 합쳐서 만든 게 옛날에 이름이 어드밴스 헤드 지금은 코그니아라고 바꿨고요. 네. 그래서 요런 메이저 학력 인증 기관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유럽 쪽에는 CIS라는 곳도 있고요. CIS. 뭐 캐나다도 똑같은 이름인데 CIS라고 있고요. 네. 이런 인증 기관들이 있고 IB 같은 곳은 학력 인증 기관이 아니고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그걸 운영을 하는 곳인 거고. 네. 그래서 요런 학력 인증 기관들이 있고 미국의 또 학력 인증 기관이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이저 기관들이고요. 마이너 기관들도 되게 많습니다. 크리스찬 스쿨 연합회라든가 아니면 뭐 골프 학교 연합회라든가 골프 학교 연합회도 있어요, 여러분. 뭐 사립학교 연합회라든가 만들면은 끝도 없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게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인증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설 기관들인데 이제 공신력을 얻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코그니아라고 하는 곳은 전 세계에 36,000개의 학교를 갖다가 인증을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공신력이 있는 곳을 존중을 받는 거고 뭐 와스크라는 곳은 서부학력인증위원회인데 그 6개 기관들 중에서 와스크라는 곳이 동아시아 쪽에 있는 학교들도 우리가 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게 와스크인 거고 그러니까 학교의 학력 인증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 네. 학교는 학교 학력 인증을 받았나요? 라는 질문보다는 어느 곳에서 학력 인증을 받았나요? 라고 그게 더 정확한 질문이네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농담처럼 생각을 한 게 있어요. 내가 루크 어크리테이션이라고 내일 회사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어느 학교한테 학력 인증을 줘야지. 그럼 그 학교는 학력 인증된 학교예요. 근데 루크 학력 인증 기관은 역사도 없고요. 공신력도 하나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와스크라든가 뭐 코그니아나 이런 것들은 역사도 역사가 있고 좀 길고 다른 학교들 이렇게 학력 인증한 것도 많은 공신력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학력 인증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인가국제학교든 미인가국제학교든 이런 곳들이 우리가 학교를 제대로 잘 다니고 있다는 걸 갖다가 증명하기 위해서 받는 거고요. 필요한 이유는 이런 거예요. 나중에 아이들이 이런 국제학교나 미국 학교를 나오면은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공부한 트랜스크립이라는 게 생깁니다. 성적표죠. 성적표, 트랜스크립. 그죠? 이거를 갖고 미국 대학에 지원을 하게 되면 미국 대학교에서 이 아이의 성적을 보겠죠. 네. 근데 아이가 GPA, 그레이드 포인트 에버리지라고 해서 4.0 만점에 3.8을 맞았다고 칠게요. 네. 근데 2명의 아이가 보스턴에 있는 보스턴 대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한 명은
보스턴에 있는 150년 된 사립학교에서 3.1을 맞았어요. 예. 어느 한 명은 방콕에 있는 미키마우스 하이스쿨이라는 데서 4.0을 받았어요. 4.0을 받았어. 이 대학교에서 이 성적표를 받았을 때 보스턴에 있는 학교는 그렇게 150년 된 학교고 여기 졸업생들이 온 적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대략적으로 아이가 어떤 레벨인지 이런 걸 아니까 네. 봤는데 문제가 없는데 태국에 있는 미키마우스 스쿨 같은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죠. 이거 학교 이름이 맞아. 미키마우스 스쿨이야. 어. 디즈니에서 하는 거야. 뭐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4.0을 맞은 게 어느 정도 레벨인지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대학교에서. 근데 뭔 학교인데 4.0?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학교의 아이의 그 성적표 뒤에 공신력 있는 학력 인증서가 같이 있다. 이 학교가 와스크의 학력 인증을 받았다. 미키마우스 학교 뒤에 인증서가 있다. 그죠. 코그니 학력 인증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 학교의 퀄리티에 대해서 어슈어런스가 되는 거죠. 아, 여기는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학교다.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준 성적 4.0을 우리 대학에서 신뢰할 수 있다. 라는 거에서 의미가 있는 게 학력 인증이라는 거고요. 예. 그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인가 국제학교들은 우리가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걸 학부모들한테 어필할 방법이 없어요.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학교를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서 공부를 아니 제대로 된 교육을 한다는 걸 정당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갖다 얻으려면 미국의 그런 학력 인증 기관들한테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럼 학력 인증 기관에 인증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학교를 전반적으로 보는 거죠. 얘네가 수업은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교과선 제대로 쓰는지, 선생님은 제대로 쓰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자기네 기준에 부합을 하면 너희는 뭐 NCA라고 하는 뭐 학력 인증을 받았어. 아니면은 뭐 AI 학력 인증이야, 와스크 학력 인증이야. 이런 식으로 학력 인증이라는 걸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학력 인증 기관들도 인증에 대한 기준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코그니아나 와스크처럼 좀 역사가 깊고 역사가 좀 있고 공신력이 있는 곳은 학교가 오픈하고 2년 반 있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하고 네. 인증 기간도 깁니다. 이거 받으려면은 뭐 1년을 준비해야 된다든가. 와. 근데 좀 신생 학력 인증 기관들 같은 경우는 1년 만에도 가능하고 진짜 뭐 그냥 막 받는 데도 있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학력 인증을 볼 때도 이게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곳에서 학력 인증을 받은 거냐라는 네. 것도 고려를 하시면 좋고요. 예. 또 학력 인증을 맹신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아까 그쵸.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어떤 사설 기관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인증을 했다고 100% 믿는다? 그건 아니지만 이럴 때는 필요하겠죠.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A라는 국제학교를 갖다 3년을 다녔어요. 그러고 나서는 엄마 아빠가 주재원으로 미국에 간다고 칠게요. 네. 근데 근데 미국에 가서 4학년을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 너 지난 3년간 어디서 공부했어? 한국에 있는 미키마우스 학교 다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들어본 적 없는데 그 학교에서 뭐 배운지 나 인정 못해. 4학년 아니고 3학년에 들어와. 이럴 수도 있잖아요. 2개 학년이 다운될 수도 있고요. 네. 영어 실력에 따라서. 예, 예. 근데 미키마우스 하이스쿨이지만 이게 와스크 학력 인증이 됐는데요. 그럼 그 학교도 알아요. 와스크는. 아 그래?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명분도 되는 거죠. 학교 입장에서도 얘가 뭐 이상하게 공부를 한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 공신력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력 인증은 최소 조건. 네, 없으면 좀 불안하죠. 왜냐면 아무 공신력이 없는 학교를 다니는 거니까. 그렇죠. 최소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학력 인증이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는 와스크 학력 인증을 받았고 어디는 안 받았다. 무조건 이 학교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건 정말 케바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봐야죠. 근데 봐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력 인증,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선생님들의 퀄리티라든가 네. 학교의 규모도 봐야 될 거고요. 재정적인 뭐 투명성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네. 운영하는 주체가 누군지도 봐야 되고 네, 네. 집에서 가까운지도 되게 중요하고 네. 뭐 그런 것들 다 봐야죠. 다 그래서 학교를 이제 방문해 보시고 직접 얘기도 들어보시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다니. 세상의 모든 국제학교 저자이신 이원중 대표님과 오늘 이런저런 정말 다양한 정보를 다 풀었는데요. 너무 궁금해요. 다음번 이야기가 막 궁금할 텐데 여러분들 바로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 저는 되게 즐거웠습니다. 중간에 막 목도 쉬시고 또 목도 말리셔서 물도 벌컥벌컥 드셨는데 정말 여러분들 그 많은 정보는 2시간의 토크쇼로 다 풀 수는 없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요 안에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더 깊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많으니까 요거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핫딜 공고를 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이원중 대표님께 또 더 궁금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또는 카페에서 많이 물어봐 주세요.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좋은 자리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또 많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